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재고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재밌죠? 그런데 왜 이걸 보면 사람들은 웃는 걸까요? 이번엔 음악을 하나 들어보죠. 이 음악은 원래 즐거운 음악인데 왜 조금 슬프게 들리는 걸까요? 이 두 현상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왜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우리는 왜 이 영상을 보고 웃었는지, 우리는 왜 이 음악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나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무인도에 100명의 사람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물 하나하나의 세부 구조를 알아야 함은 물론 무인도 전체의 지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존버를 하고 어디서 교전을 할지 전략을 짤 수 있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이해하려면 철학자 한 명 한 명의 이론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학사 전체의 지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철학 이론들이 바로 5분 뚝딱 철학 유튜브 영상이라면 철학사 전체의 지도가 바로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책입니다. 책에서는 각각의 철학 이론들을 철학 분과별로, 시대별로, 철학적 질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어서 책을 보시다가 유튜브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구매하고 SNS나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고 링크와 함께 전화번호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분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그 중에서도 서평을 잘 써주신 두 분께는 특별히 5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악은 왜 감동적인가에 대한 3가지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주의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음악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비발디의 4개를 듣고 화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음악이 어떤 화사한 봄을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식주의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절대표현주의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음악 속의 특징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 즉 봄을 맞이하는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표현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적 특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둘째, 사람들은 그러한 형식적 특징을 들으면서 왜 감정을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것은 말로의 비너스이고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파르테논 신전이죠. 아름다운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 작품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작품들 속에는 적절한 배율이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적절한 비율에서 나오는 균형과 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미의 대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에도 이러한 적절한 비율이 있을까요? 소리에는 형태가 없는데 이러한 비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소리에도 이러한 음악에도 비율은 있습니다. 먼저 비율이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 기준을 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면 낮은 도와 한 옥타브 올라간 높은 도를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옥타브 등가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달팽이 관 속의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유모세포가 감지해서 음의 높이를 파악하는데요. 높은 도의 진동수는 낮은 도의 진동수의 2배인데 이 경우 두 음은 동일한 유모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파이프 속에서 울리는 원래의 소리의 파동과 그 진동수가 2배가 되는 소리의 파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와 가장 어울리는 음은 도의 진동수의 1.5배인 솔이고 솔과 가장 어울리는 음은 솔의 진동수의 1.5배인 레가 됩니다. 그래서 음계 전체로 보면 도비솔의 진동수의 비율은 4대 5대 6이고 솔실의 진동수의 비율도 4대 5대 6이며 파라도의 진동수의 비율도 4대 5대 6이 됩니다. 이처럼 수학적으로 단순한 자연수 비율을 가지는 관계를 가질 때 듣기 좋은 편안한 협화음이 되고 자연수의 비율을 가지지 않을 때 어색하고 듣기 불편한 불협화음이 됩니다. 음악이 가지는 형식적 특징은 바로 음악이 가지는 이러한 비율과 이러한 비율이 쌓아 올려진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러한 비율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과 구조는 기본적으로 옥타브 등가성을 기본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옥타브 등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포식자인지 먹이인지를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시각 정보를 통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우리의 두뇌는 그 구조를 그것과 가장 비슷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로르샤우 잉크 얼룩에서 나비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물감 덩어리에서 산과 강 그리고 해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각 정보를 통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무엇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우리의 두뇌는 그 구조를 그것과 가장 비슷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밀리의 종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키보드 소리에서 사람의 말소리를 듣는 겁니다.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각 정보는 공간적 정보이지만 청각 정보는 시간적 정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는 단번에 전체를 보고 그 구조를 파악하지만 청각 정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각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취하는데 그것은 이전의 청각 정보와 지금 듣고 있는 청각 정보를 비교하고 앞으로 나올 정보들을 예측하면서 듣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 음악을 잘 알죠.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음들의 구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음이 나오면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좀 달라요. 앞에서 들은 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음의 구조와 지금 듣고 있는 음의 구조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내죠. 그리고 앞으로 들을 음의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과 다른 음이 나왔을 때 모순된 감정을 느끼죠. 이러한 모순된 감정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장조 음악은 행복하고 우아하고 쾌활한 느낌을 주고 예상한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단조 음악은 슬프고 어렴풋하고 감상적인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존 듀이의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때 어떤 감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컨대 롤러코스터를 탈 때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머리로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웃죠. 앞으로 심각한 사건 현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모순된 감정을 느낍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웃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음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음이 나왔을 때 불편하면서도 새롭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즉,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음들을 예상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까지 들었던 음악의 패턴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패턴의 음이 전개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심리학자 마이어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음의 구조를 얼마나 잘 예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그 사람이 그 음악의 형식을 학습한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 교향곡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말하자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교향곡을 들으려면 많은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동요는 그 구조가 단순하죠. 그래서 학습하지 않아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해서 금방 질리겠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트로트를 좋아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회적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초등학생들의 음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특정 음악의 장르, 예컨대 락 음악과 같은 장르를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악이라는 것이 유행을 타는 것으로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너도 나도 시커먼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특정 장르의 음악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러한 장르의 음악적 패턴에 익숙하게 되며 그래서 그러한 음악적 장르의 음악을 즐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음악 속의 어떤 특징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음악 속의 어떤 특징이란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구조와 패턴을 시간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음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과 맞아떨어지거나 빗나갈 때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음악의 구조와 패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의 구조와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음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유행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행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우리는 그러한 음악에 반복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종류의 음악의 구조와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왜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받는가에 대한 아주 극히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 음악이 감동적인 이유가 이렇게 단순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더 좋은 이론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10여 년 전에 쓴 글을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워낙 오래전에 쓴 글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제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제가 읽고 정리한 건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참고했던 자료를 제가 설명란에 붙여놓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자료를 찾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